제가 집필한 책 학교 공간 디자인 산책에서 문은 건물의 표정이며 우리가 처음 만나는 인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문은 공간과 공간을 분리하고 연결하는 기능적 요소이면서 동시에 그 너머 공간의 성격을 예측하게 하는 시각적 단서 역할을 합니다. 문을 보면 사람의 얼굴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생김새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가늠해 보듯 문도 모양새를 보고 그 안을 가늠해 보게 됩니다. 흔한 모양새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놀라운 경험을 하는 일은 드물지만, 독창적인 모양새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예상치 못한 공간을 마주한 경험은 많이 있습니다. 환경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입구의 디자인은 그 공간에 대한 사용자의 심리적 준비 상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이하고 매력적인 입구를 가진 공간은 사용자의 호기심과 탐험 욕구를 자극하여 능동적 참여를 유도합니다. 아동 발달학 관점에서 보면 아이들은 성인과 다른 시각적 선호도를 보입니다. 강아지가 귀여운 이유는 몸통과 비교해 머리가 크고 다리가 짧기 때문입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이를 베이비 스키마라고 부르는데, 큰 머리, 둥근 얼굴, 짧은 팔다리와 같은 특징은 우리 뇌에서 보호 본능과 애정을 자극합니다. 아이들이 선호하는 캐릭터나 장난감의 공통점도 특정 부위가 과장된 비율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정확하고 완벽한 모양새보다 한 부분이 과장된 모양새를 좋아합니다. 스웨덴의 한 아동 심리학자는 아이들은 자신과 비슷한 비율의 사물이나 환경에 더 친밀함을 느낀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 지브리 역시 지브리 스타일이라는 명칭이 생길 정도로 모든 캐릭터들이 베이비 스키마에 입각한 비율들입니다. 따라서 아동 교육 공간의 문은 일반적인 문과 다른 설계 원칙이 필요합니다. 문은 문과 문틀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른들의 공간은 문틀을 고급스럽게 꾸미거나 반대로 날렵하게 숨기는 경우가 많지만, 아이들의 공간은 이 문틀을 과장하면 좋습니다. 문틀의 폭을 확장하고 두께를 증가시키며 각진 모서리 대신 라운드 형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창의 경우도 원형이나 타원형으로 설계하여 전체적인 비율의 조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저희 디자인 팀들은 이런 개념을 극대화해서 동화책에서 튀어나온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과장된 문틀을 보며 거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디자인 요소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교육 공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모서리가 부드럽고 두껍게 처리된 문틀은 실용적인 면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딪혔을 때 상해 위험을 줄여주고 잠시 기대거나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줍니다. 안전성 또한 핵심 고려사항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문을 갖고 놀기 때문입니다. 흔들흔들하며 매달리기도 하고 편을 나눠 문 밀기 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설프게 가정집 문처럼 교실 문을 만들었다가 몇 달도 지나지 않아 경첩이 부러져서 재시공해야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후 문만큼은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한국아동안전연구소에 따르면 교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문 관련 사고가 약 15%를 차지한다고 보고했는데, 이 중 대부분이 경첩 부분에 손이 끼이는 사고였습니다. 이런 통계는 아이들을 위한 문 디자인에서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최근 개발된 교육시설용 문에는 경첩 부분에 특수 고무 제품을 사용해 손가락이 끼이면 자동으로 문틈이 벌어지게 하거나 문이 너무 빨리 닫히지 않게 하는 속도 조절 장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손잡이 선택에서도 한국교육환경보건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잠금 장치가 없는 손잡이를 사용하여 불시에 문이 잠겨 아이가 갇히는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둥근 볼 형태는 미끄러워 사용하기 불편하므로 짧은 바 타입의 손잡이 중에서 모서리가 날카롭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창 디자인에서도 연령별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저학년용 시창은 안전관리와 개방감을 위해 넓고 낮게 설계하는 반면, 고학년용 시창은 집중력 향상을 위해 학생들이 앉은 키 높이보다 높게, 보통 바닥에서 160cm 정도로 설계합니다. 앉아있는 학생들은 복도를 볼 수 없지만 서 있는 교사는 복도를 확인할 수 있어 관리와 집중력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시창 디자인 사례도 있습니다. 교실마다 카메라 렌즈 형태의 원형 시창 3개를 설치하고
각 시창에 다른 색상의 투명 필름을 적용해서 복도에서 보면 RGB 색상 필터가 겹쳐진 것처럼 보이게 한 경우도 있고, 음계별로 다른 색상의 필름을 적용해 도는 빨간색, 레는 주황색 등으로 각 교실이 특정 음계와 색상으로 구분되어 학생들이 색채와 음악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체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시각적 자극이 음악적 감각 발달에 도움이 되고 특정 예술 공간의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한 디자인입니다. 이처럼 문은 단순한 물리적 요소가 아니라 아이들이 학습 환경과 정서적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적 도구입니다. 공간을 설계하면 학습이 따라온다는 말처럼 우리가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공간 하나하나가 그들이 성장과 배움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 아이들이 여닫는 문이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더 나은 교육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